네,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식이 하락하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물가 연동체와 인버스를 하라고 한다. 어떤 상황에 해야 하냐? 조금씩 보유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이 하락하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경제가 좋아졌을 때 어떤 회사를 싸게 사둬야 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를 사라 이거보다 뭐가 좋다 이거보다 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가장 기본이 이런 화폐, 뭐 이런 물가, 좀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칼막스의 다스 카피탈입니다. 네, 자본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본론인데 캐피탈리즘. 그래서 화폐의 본질과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화폐는 가치 보존 그리고 유통수단. 내가 뭐 1달러를 가져가서 나 뭐 빅맥 하나 사 먹으려면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면 뭐 1달러 주고 그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 그리고 내가 빅맥이 1달러면은 이 1달러라고 적혀진 종이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요거 종이 한 장 들고 있으면은 내가 빅맥 햄버거나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온라인 거래가 발달돼도 그 화폐 개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화폐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로마의 예를 들어보면 금화를 이제 화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금을 무한정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통화량, 즉 총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계속 전쟁도 하고 재정 적자도 나고 지금 뭔가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금에다가 조금 더 좀 흔한 거, 싼 거, 구리라든가 뭐 이런 다른 금속, 납 이런 거를 섞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는 금이 98%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금을 이제 야 50%만 넣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가치가 똑같다라고 해도 사람이 누가 믿어요? 가치가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딱 로마 황제가 얘기해요. 야, 이 금이 비록 50%밖에 안 들어갔지만 내가 이거를 똑같이 금이 98% 거의 100% 들어간 거랑 똑같이 가치 보증을 해줄게. 그러면서 유통기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우 막판에 이제 재정적 너무 심해지니까 금 함유량이 뭐 3%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한마디로 야 예전에 98%한 금화와 이렇게 3% 조금 금이 들어간 거하고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비록 가치 보증을 해줬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난 거예요. 아, 참고로 금 함유량 차이로 이제 차익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전에 98%였는데 지금 3% 넣으니까 금 하나 만들 때 이 3%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이익을 얻는 걸 세뇨리즈라고 해요. 세뇨리즈를 왜 하냐? 미국도 지금 이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세뇨리즈를 하고 있죠. 아주 심하게요. 그래서 이 달러가 뭘까요? 네, 그냥 종이 돈이죠. 네, 그냥 숫자 찍어 놓고, 네, 벤자민 프랭클린 적어 놓고 이게 100달러라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국가, 이 국가를 신뢰하고, 이 미국이란 국가가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 달러가 언제부터 기축통화가 됐느냐?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브레튼 우즈, 거기서 체결됐어요. 19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통화 안정 이런 뭐 협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일대 강대의 국이었던 미국 기축통화로 정하면서 금 1온스를 35달러 가져가면은 교환해줘라. 그래. 그 미국도 그래. 나 힘도 세고 금도 많다. 35달러 가져오면은 금 1온스로 교환해준 걸 하겠다 하고 이제 기축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지속되는 이제 베트남 전쟁 뭐 거의 패배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적자가 심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를 찍어냈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야 미국 쟤 지금 금 충분히 갖고 있어? 우리 35달러 가져오면 1온스 줄 수 있나? 이러면서 신뢰가 무너져요. 뭔가 로마 시대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아 미국이 제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뭐 좀,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을 달라고 했고, 결국 1971년도에 뭐 했죠? 네. BGR 했죠? 닉슨 대통령이 배째라, 금 못 줘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 가치가 하락하고, 왜 하락하는지, 왜 금값이 상승하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이 그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 연동체에 대한 제 생각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은 조금 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1986년도에 기본적인 생활한데 1000달러, 2018년도에 2300달러 필요해요. 이건 제가 블로그에 한 1, 2년 전에 적어놓았던 글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 자료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86년도에는 1000달러가 있으면 밥 먹고 뭐 전기해가지고 인터넷 하고 뭐 기름비 내고 하는 충분했는데 지금 2300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물가가 상승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달러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잉 파워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치가 하락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빅맥 지수인데 똑같아요. 86년도에 빅맥 밀, 그 감티랑 코카콜라랑 햄버거 하나 먹는데 1.6달러만 먹었는데 이제 2018년도에는 5.5달러예요. 이게 뭔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계속 달러는 그리고 화폐는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20년은 빅맥이 6달러입니다. 콜라랑 감티랑 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86년도에는 1.6달러 했던 게 지금 6달러니까 빅맥이 오른 걸까요? 달러 가치가 하락한 걸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빅맥은 똑같으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사놔가지고 집 뒷뜰에다 묻어놓는 것보다 빅맥을 사가지고 잘 뒀다가 나중에 한 40년 지났는데 팔아먹는 게 네, 돈을 벌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금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금을 보유하면 되겠다. 그래서 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값이 상승한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86년도에 금 1온스가 357불이었습니다. 이때 빅맥을 223개 사 먹을 수 있었고 2018년도에는 네, 1250달러 했어요. 그러면 빅맥을 226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금의 가치는 일정하다. 즉 화폐 가치만 하락했다 보면 돼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빅맥이 이 밀이 6불이니까 330개 정도 사 먹어요.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값이 2000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금값이 지금 비싸던가 빅맥이 싸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2000불인데 빅맥 6불이니까 333개잖아요. 330개? 그러면은 뭔가 100개를 더 사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보다요. 그러니까 이게 금의 가치가 상승을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빅맥이 이제 9달러로 상승하게 되면은 225개 정도를 사 먹으니까 금은 비슷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금값이 상승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른다. 혹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기 자산이에요. 즉 누군가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그런 투기 자산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값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일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사던 주식을 사던 왜 물리자. 이 금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1980년도, 81년도 요때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찍었거든요. 거의 뭐 공포감이었죠. 인플레이션 뭐 10%두 자릿수 찍었고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뉴스 헤드라인에 장식을 하고 뭐 요 순간에 금값이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미 뉴스에 나오고 피부로 느끼게 되면 그건 이미 고점인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이렇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이번에는 다를까?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거 그 전에 금을 사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금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인플레이션이 다 오른 다음에 사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이제 물가 연동체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금 설명을 왜 들었냐면은 이 금값이 이런 실질 금리, 네, Real Interest Rate하고 네, 관련이 깊어요. 이 물가 연동체는 주식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안 좋을 때 사는 것이 아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면 사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순간 있죠. 실질 금리가 무엇이냐? 지금 명목 금리는 내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시켜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0.72%를 받는 거예요. 이게 10년 국채가 지금 0.72%의 이자 수익을 줘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 인플레이션이 1.7%에서 그래서 이걸 빼면 실질 금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이거. 즉,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0.7%밖에 못 받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1.7%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통장에 돈을 넣어놔서 이자를 받더라도 내 돈, 즉 바잉 파워는 점점 깎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화폐 가치를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2012년도에 피크를 찍은 거고 지금도 쭉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금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2012년대 금값이 올라가고 2020년대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 금값은 10년 국채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실질 금리를 보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 은행에 넣어놔도 가만히 있는데 이자를 받는데도 내 돈의 바잉 파워 아까 빅맥 사 먹을 수 있는 게 예전에 200개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0개, 뭐 140개, 130개로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상승한 거라고 한번 보면 돼요. 따라서 물가 연동체도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찍고 이럴 때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있을 때 사는 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연동체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연동체가 안전자산이니까 주식이 하락하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미국 국채니까 원금은 보장해 주거든요. 하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률, 뭐 쿠폰이라고 하죠. 그거를 제대로 못 받겠죠.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역사적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저는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가 뭐 1940년도, 70년도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일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까 할 때 사야지 이미 인플레이션이 피부로 느껴지고 뉴스에서 막 뭐 5%, 6% 점점 막 기대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고 야 이제 내년 되면 뭐 10%야 거의 1980년도 뭐 찍고 있다. 1930년도 후반대 찍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이미 나와서 야 인플레이션 지금 뭐 8%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미 금이나 물가 연동체나 고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루머에 사서 뉴스라고 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나타나지 않을 때 사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물가가 이미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고 이미 고점이다. 그때는 이제 팔아야 돼요. 네. 이 그림도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웨이트라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1.7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인버스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달러 가치가 네, 1불 1920년도에 1불이 지금 뭐 거의 뭐 0.2센트도 안 합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빅맥 이건 뭐 옛날 저런데 뭐 그림이 옛날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빅맥 가격이 예, 이 CPI 그러니까 물가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CPI 지수로 보면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로 보면은 3.78이 돼야 돼요. 근데 실물에서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5불 줘야 돼요. 이거는 옛날 1917년도 그림이라서 지금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죠. 즉 뭐냐? 이 CPI 물가 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이거 실물 실제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 빅맥을 사놓거나 아니면은 금을 사놓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미국 대표 증시죠. 스파이 한번 볼까요? 네, 계속 상승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아시겠나요? 이 인버스라는 거는 미국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에다가 뭐를 하는 거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죽창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버스가 반대의 뜻이지만 미국에서는 숏이라고 하죠. 공매도 이 숏 반바지는 짧아. 그리고 단어 정의를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되게 조금만 가져가래요. 인버스라든가 이런 숏 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진짜 짧게 가져가야지 이거를 아까 질문자가 아까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조금씩 모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자기 계좌 거덜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미국 혹은 자본주의에다가 죽창을 드는 행동이고 이 사전적 정의대로 예, having little length 짧게 가져가라. 그리고 오래 가져가지 말고 봐봐. 오래 가져가지 말래잖아요. not extend in time. 네,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게 정신 건강 좋긴 합니다. 하지만 개별 회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별 회사라든가 이런 인버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번 주에 하락과 상승 좀 한번 증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내일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